함수. 자, 함수라는 말의 정의가 요게 함자야, 함. 너 시집갈 때 들어가는 거, 함. 그 이제 사물함 뭐 이런 거 있잖아. 보관함 할 때 함자고요. 그러니까 박스라는 뜻이에요, 박스. 요 숫자가 계산할 숫자야. 우리가 산수할 때 하는 거. 계산할 숫자인데요. 그래서 계산해주는 박스라는 뜻이야, 함수가. 어? 그래서 이제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F라고 쓰는 게 펑션의 F자를 따서 쓰는 거야. 펑션. 어떤 기능을 해준다는 거지. 계산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수는 계산해주는 박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런 박스가 있겠지, 그지? 그럼 박스가 존재하면 여기다 집어넣는 값을 우리는 입력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출력값일 거고, 그지? 그럼 요 안에는 어떤 규칙이 들어있겠지? 우리가 그 규칙을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입력값이 있는데 출력값이 없다. 그건 함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입력값이 하나 집어넣는데 출력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것도 함수가 아닌 거야. 내가 자판기에다가 콜라를 먹고 싶어서 콜라를 눌렀는데 파워에이드하고 레몬티가 나왔어. 그럼 그건 잘못된 자판기잖아, 그지? 내가 집어넣은 입력에 맞는 출력값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하면, 함수라는 게 어떤 책에도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정리를 하면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그 출력값을 예상할 수 있는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뭘 집어넣든 그 출력값이 얼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규칙이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입력, 출력, 예상이라는 단어예요. 자, 입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떤 규칙을 결정하는 데는 입력값에 따라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솔미가 저녁 7시에 택시를 탄 거하고 밤 12시에 택시를 탄 게 틀리지. 왜 틀려? 할증이 붙어서 틀려. 규칙이 다른 거거든. 똑같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죠? 그러면 내가 몇 시에 탔느냐가 요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그래서 입력값에 따라서 규칙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력값이 규칙을 정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입력값들을 모아놓으면 그걸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정의역인 거예요. 오케이? 어떤 규칙을 따를지를 얘가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어떤 함수일지를 결정해준다. 그래서 정의역. 출력값은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치역. 내가 뭘 눌렀더니 그게 나오는 거. 그 치역. 내가 자판기 앞에 서 있어. 내가 커피를 눌렀어. 커피가 나오면 커피라는 단추가 입력값이고 커피가 출력값인 치역이지. 근데 내가 눌렀을 때 그 안에 커피는 되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나온 놈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커피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온 애들만 치역이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예상인데, 함수는 예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규칙이라고 있는 게 옛날 일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 예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그래서 어쩌라고잖아. 앞으로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 게 더 궁금한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숫자를 집어넣고 숫자가 나오는 걸 예상을 하는데 숫자를 쭉 써놓는 게 편하냐?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편하냐? 그림이 훨씬 편하지. 어떤 추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그래프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빼놓고는 얘기를 하질 않지. 그지?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 함수의 목적인 거예요. 예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입력값들이죠. 여기 출력값들이고 2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2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지. 3을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함수라고 하죠. 2를 넣었더니 A가 나오지. 2를 넣었더니 A가 나와. 3을 넣었더니 B가 나와. C가 안 나와도 상관은 없지. 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기만 하면 그건 함수인 거야. 자, 2를 집어넣었어. 뭐가 나와? 모르죠.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지. 그래서 함수가 아니지. 2를 넣었더니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2를 넣으면 C가 나오지만 3을 넣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1 때문에도 3이 함수가 아니고 3 때문에도 함수가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규칙이
요렇게 쓰면, 뭐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고, 뭐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고, 요렇게 쓰면, 요게 이제 작으니까 쓰기가 좋은데, 이게 만약에 100만 개가 되면 이거 보기가 좀 귀찮겠지. 그러니까 규칙이 안 이쁠 경우에는 귀찮아도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함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식당 들어가면 메뉴판. 메뉴판 입력값이 뭐야? 메뉴야. 출력값은 뭐야? 가격이지. 어떨 때 예상하는 거냐면 내가 밥 다 먹고 나갔을 때 예상하는 거지. 내가 7,000원 밖에 없는데 10,000원짜리를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메뉴판도 함수 중에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요금표 이렇게 써있지. 동서울 뭐 6천 몇백 원. 뭐, 그지? 강남은 얼마. 뭐, 그지? 부산은 얼마 이렇게 써있죠. 근데 거기는 규칙이 이쁘지 않으니까 다 써놓은 거거든? 규칙이 다 틀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써놓은 거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안 써있죠. 거기 뭐라고 써있어? 100g에 얼마 이렇게 써있어. 그리고 그냥 저울에 달지. 그러니까 규칙이 이쁘잖아. 키로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택시를 탔는데 봉평동 가는 건 얼마예요? 물어보지 않잖아. 그것도 규칙이 이쁘기 때문이거든. 뭐 탄 시간과 탄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써있다라고 하는 건 규칙이 안 이쁘기 때문에 다 써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 이렇게 택시 미터기 같은 것들을 주로 수학에서 다루죠. 규칙이 이쁜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오고 10을 집어넣으면 13이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다 써도 돼. 그지? 근데 요 안에 규칙이 존재하잖아. 규칙이. 그게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규칙을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써도 함수지만 요 규칙을 요렇게 쓰면 안 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쓰는 거죠. 그때 이제 x가 들어가는 애는 1에서 10 사이에 자연수를 넣는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나 이걸 쓰나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이렇게 쓰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쓰겠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함수의 목적인 예상이 쉽지가 않지. 예상을 하기 쉽게 그리려면 솔직히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한데 이것도 귀찮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걸 좀 쉽게 쓰려고 뭘 한 거냐면 1일 때 4 넣고 2일 때 5 넣고 3일 때 6 넣은 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이 얘기지. 어?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오더라. 2를 넣었더니 5가 나오더라. 3을 넣었더니 6이 나오더라 해갖고 요 점만 중간에 찍어 놓으면 이 점이 화살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럼 2일 위에 있는 점 따고 가서 4로 가라 이 얘기지. 그지? 2 위에 있는 점 타고 가서 5로 가라 이 얘기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1, 2, 3, 4, 5, 6. 틀린 건 아니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쵸? 이게 입력값이다, 이게 출력값이다 그러는데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쓰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축에다가 입력값을 쓰고 세로축에다가 출력값을 쓴다고. 그게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애.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이게 함수인가 아닌가. 자. 요거는 이제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점을 타고 가서 여기로 나오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타고 가서 나오지. 그러니까 집어넣는 족족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맞죠. 자, 요거는 반원이야, 반원. 밑에만 있는 거야. 위에까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집어넣었어. 그럼 요게 나오지. 여기다 요걸 집어넣었어. 그럼 요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맞지.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가 나오고, 내가 여기 집어넣으면 요게 나오지. 그지? 여길 집어넣어도 이게 나오지만 상관없지. 집어넣으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함수죠.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집어넣으면 나오고, 집어넣으면 나오고. 그지? 여기 있는 건 다 함수 그래프죠. 그죠? 근데 요렇게 생긴 애들은 함수가 아니지. 왜? 내가 요걸 집어넣으면 1루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1루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지?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함수라고 안 해요. 오케이?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집어넣었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여길 집어넣으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건 아까 무슨 그림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2라고 A, B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라 그랬지.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무슨 그림하고 똑같은 거냐면, 1, 2, 3 이렇게 있으면, A, B, C 있으면, A 집어넣으면 안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다 나온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죠. 이것도 함수가 아니었지.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 그림하고는 비슷한 거죠.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두 개가 나오잖아.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죠. 이 그림하고 비슷한 거지. 이건 함수지. 이건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잖아.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거랑 똑같은 거냐면 1, 2, 3 A, B, C 있으면 이게 다 A로 나오는 거야. 요건 함수 맞거든요. 그쵸? 함수가 맞죠. 요건 함수가 아니죠. 여기서는 함수인데 요거 때문에 함수가 아니지.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있는데. 그지? 겹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지. 그게 함수가 아니죠. 그죠? 요거 집어넣으면 어디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지?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중요한 게 이제 대응이에요, 대응. 함수하고 대응의 차이가 뭐냐면, 대응은 이제 짝짓기거든? 맞다을 대자, 응할 응자야. 맞다서 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개씩 짝을 짓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나누는 건데, 자, 1대1 대응은 한 개씩 짝 지은다는 얘기예요. 그럼 1하고 A하고 2하고 C하고 3하고 A하고 짝은 졌지, 그지? 1대 다대응은 하나하고 여러 개가 짝을 진다는 거지, 요런 거. 하나하고 여러 개가 짝 지어져 있죠. 다대1 대응은 여러 개와 하나가 짝 지어지는 거예요. 다대응은 여러 개와 여러 개가 짝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함수는 이건 함수 맞지. 1 집어넣으면 B, 2 집어넣으면 C, 3 집어넣으면 A 나오니까 함수가 맞죠. 그죠? 그죠? 요거는 1대 다대응은 요거 집어넣으면 나오는데 요거 집어넣으면 뭐 나올지 모르니까 함수가 아니지. 요거는 함수 맞죠. 1 집어넣으면 A, 2 집어넣으면 A, 3 집어넣으면 A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함수가 아니지. 그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거꾸로 타고 가는 게 역함수거든. 거꾸로 타고 가는 걸 역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지. 어? 거꾸로 집어넣는 거야. 이번에 C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A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걸 역함수라고 하거든. 그럼 역함수가 함수냐를 쳐다보면 A 집어넣으면 3 나오지, B 집어넣으면 1 나오지, C 집어넣으면 2니까 이건 역함수도 함수죠. 그죠? 이거는 거꾸로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1 나오고, B 집어넣으면 2 나오고, C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이건 역함수가 함수가 맞죠. 요거는 역함수가 함수가 아니지. 거꾸로 가는 게 함수가 아니죠. B는 갈 게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더니 둘 다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1대1 대응을 다른 말로 하면 1대1 대응을 다른 말로 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라고 돼요. 거꾸로 가도 함수이네. 거꾸로 갈 수 있는 함수이네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거꾸로 갈 수 있게 거꾸로 가도 함수가 되는 거니. 다른 애들은 한쪽으로만 함수죠. 아무것도 아니든지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럼 이제 함수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함수 처음에 정리한 거죠. 모든 입력값에 대해 그 출력값을 예상할 수 있으면 다 함수라 그랬어. 그지?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는 무슨 얘기냐? 입력 한 개하고 출력 한 개가 짝지어지네. 근데 출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역이 아니잖아. 시역이 공역보다 작죠. 공역이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그런 상태. 1대1 대응은 한 개씩 짝지어지니까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돼. 남는 애가 없다는 얘기니까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죠. 남는 애가 없는 애. 상수함수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상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출력이 한 값으로만 나오는 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 이거 집어넣으면 A 나오고 이거 집어넣으면 A 나오고. 그죠? 항등함수는 입력값이 그대로 나오는 애. 항등함수.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Y는 X. 요게 이제 항등함수가 되죠. 그럼 이제 요 밑에다 이제 선생님 이제 예시를 그려놓은 건데, 요걸 갖고 구분을 해보면, 자, 요거 함수냐? 1, 2, 3, A, B, C인데, 1 집어넣으면 A 나오고 2 집어넣으면 C 나오는데, 3 집어넣으면 안 나오지. 3 때문에 함수가 안 되죠.
그죠? 3 때문에 함수가 안 되죠. 그죠? 함수는 모든 입력값에 대해 출력값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은 예상이 안 되니까 아니야. 자, 요거는 함수냐? 1 집어넣으면 A, 2 집어넣으면 B, 3 집어넣으면 B 나오니까 함수 맞지. 1 집어넣으면 A, 2 집어넣으면 C 맞아. 1 집어넣으면 A, 2 집어넣으면 C, 3 집어넣으면 B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다 함수고 요건 아니죠. 자, 1대1 함수냐? 이건 함수도 아닌데 무슨 1대1 함수겠어? 당연히 아니지. 1대1 함수냐? 요거는 다대1 함수죠. 1대1이 아니지. 3하고 B가 짝지어진 게 아니잖아. 2B, 3B니까. 그러니까 다대1 함수라서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요거는 2대 2C니까 1대1 함수가 맞지. 하나끼리만 짝지어졌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맞죠. 자, 1대1 대응 함수냐? 이건 함수도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고, 요거는 B가 짝이 안 지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갈 수가 없잖아. 이건 거꾸로 갈 수 있는 함수라고 그랬죠. 거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요건 아니지. 요건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1대1 대응 함수라 부르고, 요렇게 생긴 걸 1대1 함수라 부르고, 요걸 함수라 부르고, 여기 함수가 아니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합성함수. 합성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2번, 3번 연거푸어 간다는 뜻이에요. 합성이. 자, 그러면 F라고 하는 애가 X에서 Y로 간다고 그러면 X를 집어넣으면 그 출력값이 FX가 나오지. 이걸 다시 입력값으로 보자 이거야. 그래서 G를 태워 보내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G의 FX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합성했다라고 하는 거야. 함수 2개를. 오케이? 그러면 자, 내가 X에다가 FX 집어넣고 저 순서대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 A, B, C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있어. 요게 F야, 요게 G야. 어? 요렇게 갖다 붙여. 이렇게 갖다 붙일게. 그럼 자, F에다가 2를 넣으면 B가 나온다며. G에다가 B를 넣으면 베타가 나왔지. 근데 이 B 대신에 F2를 넣어도 되지. 요거 2개 짬뽕 시키면 G에 F2를 넣으면 베타가 나온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요 B 대신에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F1. 그지? 그러니까 요게 합성이 된 거지, 합성. 그럼 요걸 줄여 쓰는 거죠. 요걸 줄였어. 어떻게 줄였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줄였어? G의 fx 이렇게 줄였을 수 있죠. 그럼 1 집어넣으면 A 타고 가서 베타 나오지. 이렇게. 2 집어넣으면 A 갔다가 감마 나오지. 이렇게. 3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오겠지. 그쵸? 이게 줄여 쓴다고. 근데 요게 이렇게 괄호 2번 쓰기가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요걸 어떻게도 줄여 쓸 수 있냐면 G 동그라미 F 요렇게 쓴 거야. 요렇게. 요게 귀찮아서. 그러면 X에 가까운 애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F에다가 2를 넣었더니 어떤 값이 나왔고 그 값을 다시 G에다 넣은 거니까 X에 가까울수록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G 동그라미 F 동그라미 H다. 요렇게 생겼다 이거야. 어떤 애가. 어?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H가 제일 먼저지. 그림으로 그리면 H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가 되는 거죠. 그죠? X에 가까운 애.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나오면 여기다 또 넣고 나오면 또 넣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순서 헷갈리면 안 돼. 응? 그렇게 씁니다.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G 먼저 F 나중하고, 이건 F 먼저지. 여기 보면. F 먼저 G 나중이고, G 먼저 F 나중이면 똑같을까? 다르겠죠, 당연히, 규칙이. 그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 성립할 때도 있어요.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닌데,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자, 결합 법칙은 무슨 소리냐? F 먼저 G 나중, 그 다음에 H 나중이지. F 먼저 G 나중, H 나중이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일 때 F에다가 I, I에다가 F 하면 F다. 요
x를 뭐라고 그러냐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입력한 놈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럼 뭐 입력한 놈 그대로 나올 거면 뭐 느나 마나지 뭐, 그지? 느나 마나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애죠. 자, 역함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거꾸로 타고 가는 게 역함수예요. 그죠? x에서 y가 1대1 대응일 때 중요한 말이죠.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지? 거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y의 임의원소 y에 대하여 fx, y 대응 총괄 역함수라고 한다. 여기다 x 넣었지. x 넣었더니 fx가 나왔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x, y. 이걸 f라고 하거든. 저거 식으로 쓴 게 f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y가 나왔지. 그럼 이거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걸 f, 인버스라고 읽어. 인버스. 그럼 m, 인버스. 뭘 집어넣은 거야? y를 넣었더니 x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걸 역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역함수 구하는 순서, 그래요. 뭐 주어진 애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죠. 당연히.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x랑 y를 바꾸지. 왜? 입력값하고 출력값을 바꾸죠. 예를 들어서 f라는 애가 x를 넣었더니 y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x가 y인데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3 나오지. 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5 나오지. x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1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y라는 얘기고, 그죠? 그럼 본래 함수가, 원래 함수가 y는 2x 플러스 1이지. 어? 그럼 이건 1대1 대응 맞잖아. 자, 그럼 역함수는 뭘 바꾼 거야? y와 x를 자리를 바꾼 거죠. 입력값하고 출력값의 위치를 바꾼 거 아니야. 얘가 입력값이었잖아, 여기서는. 그리고 이게 출력이었잖아. 지금 여기서는 이게 입력이거든. 이게 출력이거든. 그러니까 입력값하고 출력값의 위치를 바꾸니까 x는 2y 플러스 1이라고 바꿔도 되죠. xy를 바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걸 정리만 하면 되지.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실제로 확인해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5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y 자리를 바꾼다 이거죠.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뭐, xy를 서로 바꾸어 정리한다, 뭐, 이런 뜻이. 오케이? 자, 요 얘기는 뭐, 방금 했던 얘기죠. 뭐, a 집어넣어서 b 나왔다는 얘기지. a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f 타고 가면. 그지? 그럼 역함수 타고 가면, b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여기에 플러스 더 뭐가 있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x, y, z라고 해. 이걸 f라고 해. 요걸 g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 a를 넣었어. 1이 나와 알파가 나왔어. 그지? 그럼 봐봐. 누굴 먼저 한 거야? f에 알파를 넣었지. 넣으면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그 다음에 g에다가 1 넣으니까 알파 나왔지. 요걸 섞은 게 f에 알파 넣고 나온 값을 다시 g에다 넣었더니 알파가 아니라 P라고 할까? P라고 해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P가 나왔잖아. P. 요렇게 쓰지. 요렇게 쓰는 거 귀찮아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 동그라미로 쓴다 그랬지. G 동그라미 F에 알파 넣었더니 P 나오더라. 그치? 그럼 거꾸로 가니까 이건 어떻게 가? G의 역함수 먼저 가지. 그럼 이거 전체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G 동그라미 F가 먼저 했으니까 F가 뒤에 있잖아. 이거의 역함수는 뭐 먼저 가? G 먼저 가야 되지. 그러니까 G 먼저 가야 되니까 G가 뒤에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F가 앞에 있죠. 그죠? G 한 다음에 F로 거꾸로 가야 돼요. 그죠? 순서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이 그림하고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순서가 바뀌지, 여기가. 머릿속에 이제 그리면 되겠죠. 역함수와 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뭐 1대1 대응일 때 뭐야 y는 x
역함수에 역함수를 하면 제자리죠. 당연한 거지. 왔다 갔다 거꾸로 두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F였어. A, B. 이게 역함수였어. 그지? 역함수에 역함수지, 이게. 거꾸로 가는 놈을 다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제자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역함수하고 원래함수를 합성을 하면 제자리겠지, 당연히. 그죠? 왜? 이게 원래함수잖아. A 집어넣었더니 뭐 나오더래? B 나왔지? B 집어넣었는데 이게 역함수니까 B 집어넣으면 뭐 나와? A 나오겠지? 그럼 이게 제자리지, 제자리. 네. 그래서 제자리죠. 그래서 여기 X. 오케이? 그래서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요거 뭐 순서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역함수 먼저 하고, 원래함수 해도 또 항등함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방금 했던 얘기. 방금 했던 얘기죠, 그죠? 합성함수. 합성 두 개 한 거, 거꾸로 가면, F 먼저 가고, G 나중에 갔잖아. 그럼 요건 뭐랑 똑같은 거야? G 나중에 가고 F 먼저 간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거꾸로 가는 거니까 G 동그라미 F의 역함수 전체는 뭐 먼저 간 거야? G 먼저 간 거고 F 나중에 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건 뭐랑 똑같아? F 나중에 G가 먼저 간 거지. 그쵸? 요거랑 똑같아.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자, 입력값과 출력값의 위치를 바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 넣고 3 넣었지. 그죠? 이런 애가 있었어. 그러면 바꾸라고 그러면 이게 3이 되고 이게 1이 되잖아. 그럼 이게 뭐의 대칭이 되냐면 y는 x 대칭이 되죠. y는 x를 대칭시키면 y축이 x축으로 가지. x축이 y축으로 가죠. 그죠? 그래프에서는 y는 x 대칭이다 이런 얘기예요. 역함수가. y는 fx 그래프가 ab를 지나면 역함수 그래프는 ba를 지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xy 위치가 바뀐 거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a가 b란 얘기지. 그럼 이거 거꾸로 집어넣으면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자, 역함수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죠? 입력값과 출력값의 위치를 바꾼 거죠, 그죠? 과 출력값의 위치가 바뀐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지?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여야 돼? 응? 무슨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죠. 응? 이런 건 역함수가 없어요. y는 x제곱. 아, 네. 왜? 얘는 이렇게 생겼지?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2차. 2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대응으로 얘기하면 뭐 대 뭐? 뭐가 뭐예요? 다 대 1대응 함수라 그래요. 이 두 개가 하나의 대응이 되잖아. 근데 왜 다라고 써요? 많으니까. 하나 이상이면 다. 하나 이상이 많은 건가요? 이렇게 생긴 애 다, 우리가 이제 기준은 1대1 대응 아니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되면 그냥 많다고 쓰는 거야. 왜? 그럼 이건 2대1 함수라고 그러고, 그럼 너 이렇게 생긴 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아니, 원래 4대1 함수라고 그럴 거야? 2대1을 쓰고. 이건 그럼 4대1로 할 거야? 그럼 너는 두 개는 복수 아니야? 두 개는 좀. 단수냐? 네. 기분. 두 개도 복수지. 다대일 대응, 다대일 대응.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y는 x제곱 해놓고 x가 0보다 크다고 줘버리면 요거는 요렇게 생긴 애죠. 그러니까 요건 1대1 대응이 되죠. 그죠? 그럼 x, y 이렇게 생긴 거지. 아,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뭐, 우리가 이제
아니요,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생기면 되죠. 뭐 1보다 커도 되고 3보다 커도 되고. 그게 그렇게. 아니라 요게 0보다 작게 되면은 1대1이 안 되잖아. 꺾기에요. 0이면 이게 대칭 축이 0이었으니까. 1보다 커도 되고 3보다 커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썼어, 만약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아, 그럼 여기가 1대1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가 없죠. XR 같은데. 마이너스 1. 아, 네. 역함수가 없다고. 네. 오케이? 요런 것만 있는 거죠. 뭐, y는 x제곱이 뭐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이랬어. 그럼 요건 있는 거죠. 여기 붙어 있으니까. 오케이?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1대1 대응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1대1 대응인 거 안 살펴보면 뭐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죠. 없는 애를 왜 구해,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거를 표로 그렸는데 표로 말고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서 x, y 이렇게 있단 말이야.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 7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F죠. F1은 3이지. F2는 5예요. F3은 7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거꾸로 가는 거니까 요게 G지, G. 요게 G예요, G. 그지? 그럼 G3이 1이지? 네. G5가 2예요. G7이 3이거든. 그치? 네. 그럼 얘네 둘 사이는 무슨 관계가 있어? XY는 바꾼 거니까. 점 찍어보면 F는 어디 썼던 애냐면 1, 3, 2, 5, 3, 7 이렇게 생긴 애야. 이게 F지. 그죠? G는 3, 아, 이거 그거다. 3, 1, Y, 그죠? Y는 5, 2, 7, 3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죠. 왜냐면 XY 위치를 바꾼 거니까 축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요렇게. 그지? Y는 X를 기준으로 축을 획 돌려보내면 일치하잖아. 네, 그래서 Y는 X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규칙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fx는 규칙이 뭐가 돼? 2x 플러스 1이 돼요. 그쵸? 그러면 gx의 규칙을 찾아봐라 그러면 gx의 규칙은? gx의 규칙은? X.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요거 어떻게 찾느냐? 봅시다.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바꿔. 여기까지는 본래 함수야. 그지? 자, 그럼 이제 역함수 만들어. xy를 바꾸라 그랬죠. 2y 플러스 1. 그죠? 여기서 y는 x 대칭한 거죠.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원래는. 이게 원래 끝이라고. 근데 이제 보기 좋으라고 다시 정리를 하는 것 뿐이지. 그지? 정리. 그러면 이제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그래 놓고, 이게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gx라고 바꿔주는 것 뿐이죠. 오케이?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네. 편해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본래 함수를 항상 먼저 쓰세요. y는 fx라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정의역 반드시 씁시다. 네? 정의역 반드시 씁시다. 여기. x, 이게 정의역이야. x의 범위를 써주고요. 그죠? y, 이게 치역이거든요. y의 범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안 헷갈려. 자, 이제 역함수로 바꿔야지. 역함수로 바꾸니까 x랑 y랑 바꾸라며. x는 fy라고 바꾸면 되죠. 요거는 이제 y에 대해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쵸? 이건 별일 아니에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f'x라고 바꿔 쓰면 됩니다. 요건 별건 아니고요. 자,
x의 범위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y랑 x랑 바꿨지. 네. 교체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요것도 뭘로 바뀌어요? y의 범위로 바뀌겠죠. x를 y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x의 범위가 되겠죠. 그쵸? 네. 네. 오케이? 네. 네. 그럼 요거 y의 범위니까 여기서 이거는 역함수의 치역이 되죠. 그죠? 요건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요. 요거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y는 루트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x가 2분의 1보다 크다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이랬어. 응? 그럼 쓰세요. y는 루트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요거 그래프 그려봐야지. 범위를 알려면. 자, 저거는 y는 루트 x를이죠. 2x를. 요거 표준형으로 만들어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잖아. x축으로 얼마? 2분의 1. y축으로 1 평행 이동한 거지. 그쵸? 그러면 요게 어디 있어? 요렇게 생겨서 요게 있겠지. 요렇게 생겼죠? x, y, x는 2분의 1, y는 1. 그죠? 그러면 정의역이 2분의 1이었지. 그럼 치역은 1 이상. 요거 찾으려고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죠? 찾았죠? 이게 무슨 함수? 본래 함수였지? 네. 그럼 이제 역함수라고 써요. x랑 y랑 바꾸죠. 그죠? 여기 x랑 y랑 바꾸랬으니까 y는 2분의 1, x는 1이라고 써야지. 정의역으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거야. 오케이? 이걸 찾아야지 이렇게 바꾸지.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되니까 x-1의 제곱이 2y-1이죠. 그 y는 2분의 1에 x-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뭐라만 써줘? x는 1보다 크다만 써주면 되죠. 아시겠죠? 네?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1,2분의 1을 지나죠. 그죠? 네, 그래서 1,2분의 1. x, y, 여기가 1, 2분의 1 여기쯤 이렇게.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만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럼 얘네 둘이 y는 x 대칭이 되죠. 그죠? y는 이렇게 생기네요.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y는 x가 여기 있는데 그림을 좀만 올릴까? 올리는 게 낫겠다. 여기다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럼 저걸 여기다 옮겨 놓으면은 요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 y는 x라는 애가 있죠. 그치?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지? 교점. 교점이 어디 위에 존재한다? y는 x. 그렇지, y는 x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실제로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물어보면 선생님 근데요. 네. 평행이동 했는데도 y는 x에서 맞나요? 평행이동 했는데 뭐 평행이동 한 거가 이 함수잖아. 이거의 교점이 아니라 이거를 대칭이동 시킨 건데 아, 진짜.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만나죠.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이 y는 루트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교점을 물어보면요. 응? 네. 이걸 연립을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몇 차 방정식이 돼요?
네. 이 4차 방정식이 돼요. 그죠? 네. 풀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아직은 못 풀어, 그지? 네. 언제 풀어요? 조금 있으면 풀어요. 언제요? 조금 있으면 풀어요. 그게 언젠데요? 스톱 해보면. 자, 그죠? 이게 4차 방정식이 되죠. 4차 방정식 못 풀죠. 그죠? 근데 요 사실을 이용을 하면 우리는 뭐랑?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과 응? 여기 플러스 1 빼먹었다. 플러스 1 빼먹었잖아. 그지? 아, 이거 안식이요? 그러네. 좀 이상하게 썼다. 아니, 다른 식을 썼구나, 내가. 네. 아니, 몰라. y는 2x 플러스 1과 짜르시면 안 돼요? y는 상관없어.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아닌데.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하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죠. 왼쪽이 다른데. 그러네. 이거 바꿔야지. 마이너스. 역함 쓰면은 아, 그걸 역함수 볼까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의 2분의 1이 되네.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네.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죠? 네? 여기? 네. 무슨 시간이 공간이 없어서 그랬어. 이거는 x가 어디? 요거는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 이거는 x는 양수, y는 음수니까 여기 그려지지. 근데 x축으로 얼마 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묶으라 그랬지. 네. 그럼 여기 그려지네, 이렇게. 그지? 그럼 x는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요게 x, y가 바뀐 거니까 여기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지. 그쵸? 뭐, 아무튼. 요게 이렇게 돼요. 그죠? 요거 연립해서 4차 방정식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푸는 건 똑같고요. 얘를 이제 뭐, 아이고, 괜히 다 줬다. 2분의 1에 x-1의 제곱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고?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과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또는 y는 2분의 1 x-1의 제곱과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쵸? 뭐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되는데 뭐 이게 더 간단해 보여. 중요한 건 요거 x가 얼마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게 없으면 교점이 안 돼요. 없으면 안 되죠. 요거 이제 연립해서 풀면 2분의 1 x-1의 제곱은 x고 중요한 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만 나와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x가 되죠.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 x는 2의 뿔마 루트 3인데 x는 0보다 작은 애가 없네. 그럼 얘는 교점이 없죠. 그죠? x가 0보다 작은 x가 없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요건 교점이 없는 애였다. 교점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교점이 있는 애는 교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y는 fx하고 y는 x의 교점을 찾는 게 훨씬 더 교점이 쉽다. 없으면 어때야 돼요?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되죠. 이게 y는 x 아니야. 네.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지. 교점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지? 네. 이거 역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든. 네.
그런가 봐. 잠깐만. 역함수를 구하면 이건 맞거든요. 그죠? 아, 선생님, 저기요, 왜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저기 x 마이너스 1을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제곱이 여기부터 해야 돼. 지워. 지워. 제곱이 여기 있어. 그죠? 요거 지우고,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2x 플러스 1하니까 여기 1에 2죠. 그죠? 요거는 x가 있죠. 1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1 마이너스 루트 2. 그지? 그럼 요 교점이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죠. y는 x니까. 그지? 만약에 교점이 없다고 그러면 교점이 없는 애들은 저기 사이에 붕 뜨내겠지. 붕 뜨내. 얘는 대칭을 시키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잖아. 굳이 이 두 개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역함수인 걸 안다면. 이렇게 생기는 애들은 교점이 없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y는 x고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여기 한 3부터 시작해서 y는 x 마이너스 3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쯤 이렇게 가 있겠죠. 네. 그죠? 대칭이 되니까. 그죠? 네, 이런 애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확실하고요.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이제 뭐 계산을 해서 찾아봐도 되고, 뭐 교점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그래프만 그려보면 알 거고, 교점의 뭐 좌표를 찾아라 그러면 이제 풀어야죠.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해놨는데 내가 풀었는데 내가 이 정의역을 안 따졌어. 그럼 교점이 몇 개로 보여? 두 개로 보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한 개네라는 걸 아니까 어차피 답이 두 개 나와도 둘 중에 하나만 답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요걸 찾은 거죠. 네. 요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찾은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알아야 돼. 무리함수 그래프에서 정의역, 치역을 알아야지 그게 이제 역함수로 갔을 때 치역을 구해야지 이 치역의 이제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역함수. 그래서 이걸 찾아야지 나중에 계산을 해놓고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확실하지. 그러니까 식을 풀더라도 옆에다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교점이 한 개 나올지 두 개 나올지를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애들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죠? 또 뭐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의역, 치역 이런 거 생각해보고 그래프 그려서 따지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오케이?